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최근까지 북한이 소란스러웠던 이유는 우물 풍선 사건도 있지만 김정은이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북한의 멸망 위기에 대한 말들이 끊임없는데요. 오늘은 김정은이 사망한다면 벌어질 일들을 얘기해줄 탈북민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을 하여 해외와 교류를 하며 일하고 있는 중인 김정수라고 합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고 현재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으며 그렇게 외국에 대한 정치 조사까지 하다가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되고 탈북하게 된 케이스죠. 우선 북한의 근본부터 알려드릴게요. 북한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상 왕조국가이며 3대 세습에 성공했죠.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정통성은 김정일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솔직히 말해서 김정은이 인격적으로 성깔이 구린 것뿐 일 능력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어린 나이에 수령에 올라서 권력을 독점하고 군부를 눌렀으니까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핵도발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 도발하고 있으니 화제의 인물이기도 하지요. 북한을 한국가라게 하기도 참 민망합니다만 최빈국이면서 오랜 시간 인민들을 착취하고 또 전 세계 금융제재 속에서 사치하는 날강도 독재자는 능력은 필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오랜 기간 동안 해커들을 양성한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이나 해외 은행들을 해킹해 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돈을 얻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니까요. 잔머리가 보통이 아닌 거죠. 지금 북한은 사실상 김정은의 독주입니다. 지금 김정은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북한 내에 아무도 없습니다. 김정은을 뒤에서 까고 무시할지언정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고위 간부들 보셨지 않았나요? 김일성 최측근들은 김정은을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지만 아무리 세력이 적은 김정은이라도 한나라의 주이기에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 독사 같은 김여정도 한 발 물러서는 꼴을 보면 김정은은 우리 생각보다 더 무서운 사람인 겁니다. 그 정도로 군부고 정치고 다 김정은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미 북한 내에서는 신 같은 존재가 되었죠. 사실 저는 김정은이 수령이기에 북한이 유지가 되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아닌 김여정이 김정일 다음으로 수령이 됐다면 지금의 북한은 없었겠죠. 그런데 최근 제가 정보통에게 들은 발언은 김정은이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였죠. 어떤 정보통은 이미 죽었다고 말하지만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대신할 김정은과 흡사한 배우들을 뽑아 김정은처럼 보이게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다 거짓이고요. 살아있으니 지금도 꾸준히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며 북한의 입지를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만약 죽게 된다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체중이 늘어난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떠맡아온 탓인지 그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외모에도 티가 나게 드러났죠. 이 때문에 그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김정은이 죽으면 누가 그의 자리를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떠오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김여정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전근대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수령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세습 이상의 문제를 야기할 거라는 거죠. 더욱이 김여정은 특별한 업적도 없고 정통성도 부족하죠. 지금 김여정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김정은의 후광 덕분이지 그녀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김여정은 고작 백두혈통을 가진 여성이자 김정은의 동생일 뿐인 거죠. 최근 들은 정보에 따르면 김여정은 이미 김주애에게 권력 싸움에서 밀려났다고 합니다. 김주애는 김정은의 딸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어려서 수령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갑자기 죽게 된다면 김여정이 수령이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빠르게 붕괴할 것이라고 판단되죠. 김여정이 수령이 된다면 그녀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한미일에서 그녀를 우습게 볼 가능성이 크죠. 더불어 김여정은 김정은처럼 강력한 지도력이 부족합니다. 김정은은 핵무기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왔지만 김여정은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잃고 내부적으로도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이 죽고 나서 권력 공백이 생기면 북한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확실합니다. 김여정이 수령이 되더라도 그녀의 권위는 약할 것이며 북한의 정치 구조는 급속히 무너질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북한이 김여정의 리더십 하에서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녀가 권력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면 북한은 내부 분열과 외부 압력으로 인해 빠르게 붕괴할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의 죽음은 북한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정은이 지니고 있는 권력과 통제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사실은 북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죠. 물론 김정은을 올려치는 게 아닙니다. 팩트만 말하는 거죠. 저는 김정은을 정말 싫어합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다시 이어서 말하자면 그 취약성은 곧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김여정이 북한의 지도자가 된다고 해도 그녀는 김정은의 노련함을 이어받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은 머지않아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죽는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지요. 북한은 경제 규모나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에 비해 군부가 매우 크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정은이 사망하면 군부가 사회 안정을 이유로 국정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군부는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지 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북한 군부가 중국과 연합하는 것이죠. 이 경우 사실상 북한 군부가 주도하는 정권이 세워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친중 괴뢰 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부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면 중국군의 태평양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죠. 더 나아가 북중 간의 합동훈련이 개성이나 다른 지역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될 것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직후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남 도발과 무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군부가 군사적 우위를 점하며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한미일 동맹국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며 북한 내 군부 정권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북진을 강요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이나 한중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중 군부 정권의 수립이나 북한 내부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북한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북한의 충돌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저는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한국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이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았겠지만 북한 내부의 불안정은 남한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은의 독재가 지금의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에 큰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사망하고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북한은 빠르게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김정은이 남긴 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부가 움직이겠지만 그들의 통치가 안정적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유지된 사회이지만 김정은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의 부재는 군부 내부의 권력 다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북한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제사회의 충돌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그들은 중국과의 밀착 관계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 할 것이죠. 그러나 중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북한은 자주성을 상실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군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겠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권력을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북한 군부는 대내외적으로 지지를 얻기 위해 남한에 대한 무력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는 한미일 동맹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고 결국 군사가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군부는 권력 장악을 위해 체제를 강화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군부 내의 권력 투쟁과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점차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결국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북한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욱 피폐해지고 내부의 불안정성은 증가할 것입니다. 군부가 김정은의 호강 없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이끌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혼란이 계속될수록 북한은 점점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저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북한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부의 통치는 외부 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북한은 자주성을 잃고 더욱 고립될 것입니다. 북한이 고립될수록 내부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고 결국 군부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군부가 장기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으며 그들이 권력을 쥔다면 북한은 빠르게 붕괴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김주애가 성인이 된 이후에 사망한다면 김주애가 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주애가 수령으로 임명받는다면 이는 김여정이 집권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북한을 지옥불에 넣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우선 김주애의 성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김주애는 겉으로는 순둥하게 생겼고 성격도 온화하고 인정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이코패스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치의 끝판왕인 명품에 대한 집착이 심하며 예의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간부들을 모아놓고 욕짓거리를 한 적이 있었죠. 이러한 성격적 결함이 지도자로서의 자질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김주애가 이 모든 결함을 덮을 만큼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김주애는 오랫동안 최고의 명문 선생에게 외국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을 더듬고 언어 구사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이는 그녀의 학습 능력이 딸리는 거죠. 지도자 수업을 받게 되면 막중한 책임감부터 해서 어려운 경제학, 교류, 사회에 대한 흐름을 알다 못해 결정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 앉힐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많이 갈립니다. 김주애를 썩 좋게 보지는 못하죠. 더군다나 자기 엄마인 리설주하고도 돈독한 관계도 아니고요. 두 모녀의 성향도 참 많이 다릅니다. 리설주는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길 원하며 하루빨리 북한을 떠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한다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요. 김정은이 사망한 이후 리설주는 김주애가 수령이 되더라도 북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김정은의 죽음을 기다리며 북한을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김주애가 수령이 된다면 북한은 더욱 빠르게 파멸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녀의 통치가 시작되면 우선 내부적으로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주애는 김정은의 딸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의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은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나 군부가 김주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내부 권력 다툼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한 김주애는 김정은처럼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지도 못할 겁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철저하게 통제해왔지만 김주애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권력을 어찌저찌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파산인 거죠.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난리나는 겁니다. 내부 분열은 확실하게 있을 것이며 아마 대량 탈북자가 생길 것으로도 예측하고 있죠. 김정은이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위협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유지해왔던 것과 달리 김주애는 그러한 복잡한 전략을 실행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외부 압력에 더욱 취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만약 대량 탈북자들을 감당할 대한민국이나 다른 해외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불법 체류자들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북한의 체제도 문제지만 인구수가 많은 북한 인민들을 어느 누가 감당할까요? 제1, 1순위는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 김주애가 수령이 된 이후 리설주가 북한을 탈출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며 리설주가 탈출함으로써 김주애의 지도력 또한 북한 내부에서 약화될 것이죠. 또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나 군부 내에서 권력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과연 김주애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북한 사람들이 결코 멍청해서 세뇌당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리설주가 떠난 이후 김주애는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김주애와 북한은 그냥 몰락하는 거죠. 또한 김주애는 외교적으로도 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실력도 있지만 경험 부족은 외국 지도자들과의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될 것이며 이는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전 아직도 김정은이 무슨 생각으로 김주애를 언론에 노출시켜 후계자 수업을 공공연하게 알리는지 의문입니다. 김주애의 지도력 부족은 북한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며 결국 북한의 경제와 사회는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결국 김주애가 수령이 된다면 북한은 더욱 빠른 속도로 붕괴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김일성이 사망할 때보다도 김정은이 사망한다면 북한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탈북이 시작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는 생각보다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며 후계자가 자리를 잡기까지의 그 불안정한 시기가 탈북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이 시기를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수많은 탈북자들이 생겨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우선 탈북이 단순히 하위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은의 죽음으로 인해 권력 공백이 발생하고 체제가 흔들리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엘리트 계층과 간부들조차도 생존을 위해 탈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북한 체제의 내부 부조리와 한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며 김정은의 통제가 사라진 순간 더 이상 북한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 엘리트들 중에서도 백두혈통에 속한 인물들이 탈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체제의 붕괴를 가장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김정은이 죽은 후 후계의 구도가 명확해지지 않거나 권력 투쟁이 심화되면 자신들의 신변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김정은의 죽음 이후 권력 공백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탈북을 시도할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 내부에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후계자가 자리를 잡기까지의 기간 동안 권력의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식량 부족과 경제난이 심화될 것이고 이는 주민들 사이에서 대규모 탈출을 부추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 전역에서 대규모 탈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김정은의 죽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단순한 정치적 불안정을 넘어 북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통제가 사라지면서 주민들이 더 이상 억압된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감시와 처벌을 두려워하며 억눌려 있던 이들이 대거 탈출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들은 그동안의 삶에 지쳐있고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탈북을 결심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엘리트 계층과 간부들뿐만 아니라 군부 내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탈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부는 체제 유지를 위해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김정은의 죽음 이후 권력 다툼이 심화되면서 내부적으로 분열된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군부 인사들은 더 이상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탈북을 선택할 거라는 거죠. 나이 먹을 대로 먹은 고위 간부들이 아무리 김정은 딸이라도 김정은이 없는 딸내미 말을 듣겠습니까? 감시하는 사람도 없겠다. 냅다 김주애부터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북한은 아직까지도 인신매매에 대한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한데 통치자까지 없겠다. 통제력을 잃은 나라는 살생이 연속일 것이며 전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간이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그 무기들을 어디다가 팔 수도 있으며 핵으로 인한 핵 보유자 위치에 앉으려고 하는 최상위 계층들의 싸움이 전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지요. 돈이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짓밟혀 나갈 것입니다. 특히나 북한 체제의 최상층에 위치한 인물들까지도 탈북을 선택한다면 북한은 내부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번째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탄생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말하자면 반대로 북한의 엘리트 계층과 백두혈통까지 포함된 대규모 탈북이 발생한다면 북한의 붕괴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동안 북한을 지탱해왔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체제의 중심이 무너질 것이고 그 끝에 남은 김주애는 그저 그런 어린 아이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충성심은커녕 너나 할 것 없이 탈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나조차도 그 나라에 살기가 너무 싫어 탈북했는데 남은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말입니다. 집단 행동은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결국 김정은의 죽음은 북한의 자연소멸을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통제하며 체제를 유지해왔지만 그의 부재로 인한 북한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탈북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급증하면서 북한의 인구는 매우 줄어들 것이고 이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새로운 김씨 일가가 탄생하면 그것대로 문제고 북한이 망해서 소멸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라도 대안이나 대책을 시급하게 내야 합니다. 혹여 북한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조차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북한은 더 이상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김정은이 죽으면 북한은 엄청난 위기가 온다고 장담하거든요. 김정은의 사망은 단순히 한 지도자의 죽음이 아니라 북한 자체가 허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조차 안 갑니다. 탈북자들의 급증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며 북한이란 나라는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많은 인민들을 어디다가 민족 대이동을 할 겁니까? 사방팔방으로 흩어질 게 뻔합니다. 그리고 핵심 인물 리설주 또한 탈북을 감행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녀가 북한 체제 내에서 겪었던 고통과 김정은과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북한에 대한 깊은 회의감 때문에 리설주가 북한에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우선 리설주는 김정은의 아내로서 북한 최고 권력자 곁에 있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죠.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냉혹한 권력자였고, 그가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조차도 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리설주가 김정은에게서 많은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완벽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강요했을 것이며, 리설주는 그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했을 겁니다. 리설주는 겉으로는 북한의 퍼스트레이디로서 강한 이미지를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에게 시달리며 점점 더 깊은 고립감과 회의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은은 그녀에게 엄격한 생활 방침을 강요했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가차없이 비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리설주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을 것이며, 김정은의 죽음이 그녀에게 탈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리설주가 아이들에 대해 큰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했지요. 그녀의 일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북한의 최고 권력자의 아내로서 많은 제약과 감시를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깊은 애정을 쏟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리설주는 자신의 삶에서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에게서도 위안을 얻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는 리설주가 아이들에게 애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죽고 나면 그들조차도 그녀의 탈출을 막는 걸림돌로 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리설주가 김정은과의 결혼 생활에서 쌓아온 불만과 고통이 그녀를 북한 체제에 대한 깊은 회의감으로 이끌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은의 통치는 잔인하고 폭압적이었으며 리설주는 이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북한의 억압적 체제가 유지되는 한 자신의 삶이 결코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김정은의 죽음이 그녀에게 그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리설주가 김정은의 죽음 이후 북한을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김정은의 권력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권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의 죽음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리설주는 북한을 떠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꿈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을 것이고, 김정은의 죽음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여겼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리설주가 김정은 사망 후 그녀가 처할 수 있는 위험과 고립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은의 죽음으로 인해 그녀는 권력의 보호를 상실하게 되며, 북한 내부에서 새로운 권력자들이 그녀를 어떻게 다룰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리설주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북한을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김정은의 후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고, 새로운 권력자들이 그녀를 정치적으로 도구로 활용하거나 제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리설주가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북한을 탈출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존과 자유를 위해 더 이상 북한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리설주가 김정은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다시 바로잡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억압된 환경에서 한평생을 살아왔으며, 그 속에서는 분명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린 것이 당연하죠. 김정은의 죽음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리설주는 그 기회를 당연히 놓치지 않겠죠. 한 번뿐인 그런 기회를 놓치면 바보죠. 리설주는 북한을 떠나 자유를 찾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아를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저는 리설주가 김정은의 죽음 이후 북한을 탈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바라보고 있죠. 그녀는 김정은에게 시달리며 심리적으로 고통받았고, 아이들에게 큰 애정을 가지지 않았으며, 북한 체제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리설주는 김정은의 죽음 후 북한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의 죽음은 리설주에게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며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많은 분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과 의견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방향성도 더욱 잘 잡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북한을 보는 시각적 의견도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수 씨의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이런저런 소문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며 특히나 요즘에는 김여정과 김주애의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또한 북한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으로서 전문가의 의견들도 많이 찾아보고는 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자세한 인터뷰와 소견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나라TV의 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